우리는 양력 1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설, 음력설이 따로 있죠. 그래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새해 계획 재조정 기간이래요. 새해 시작하고 설명절 올 때까지 2026년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외국어를 1시간씩 해야지, 일기를 매일 써야지, 가계부 쓰면서 절약해야지, 택시 타지 말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도해 보다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가, 내 능력 밖의 일인가, 이런 걸 깨닫고 재조정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할 거야, 그러다 이거 10만 원으로 줄이고 그런다는 얘기가 SNS에 있더라고요. 새해 계획 뭐 세우셨나요? 작심삼일이라지만 또 설명절 때까지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재조정하는 기간이니까요. 저는 마음 편하게 먹고 정말 이것저것 작심삼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맘때가 독일은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기간이래요. 1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했던 자연산 전나무를 거리에 내놓는데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해 가는데 요 일주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가끔 얌체같이 트리 늦게 내놓는 집들은 수거를 안 해가서 거리에서 나무가 그대로 말라붙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거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독일은 대부분 파쇄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 세우니까요. 이거 창고나 다용도실에 넣어 두셨겠죠? 길 다니면서 보면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나 산타 할아버지 인형 매달려 있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들은 대개 설 명절까지 장식을 두다가 그때 가서 트리를 치운다고 하던데요. 확실히 1월 1일부터 설 명절까지는 새해를 시작한 시간이지만 어딘가 좀 느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새해 계획 재조정 기간, 진짜 설 아직 준비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푸근해지죠.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숙자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편리함 뒤에 남는 것은. 저희 집은 배달 음식 거의 시키지 않거든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으면 해먹고 외식하거나 직접 나가서 사오는 쪽을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배달 음식에 일회용 용기 많이 쓰이는 건 알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벼랑간 족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시켜 먹을까 하다가 족발집이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배달비도 아끼고 산책도 할 겸 같이 걸어가서 직접 사오기로 했어요. 저는 음식을 담아올 용기를 찬장에서 꺼내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게까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날은 추웠지만 걸을만 했죠.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 부부는 이런 선택도 일상에서 꽤 좋은 시도다,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용기를 드리니까 사장님께서 이거 양에 비해서 용기가 너무 큰데요? 그러시네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좀 머쓱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가는 길에 족발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걱정하셨는데 남편이 살살 걸어갈 거라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들고 간 용기 말고도 스티로폼 용기 2개, 플라스틱 용기 2개가 또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족발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일회용 포장이 쓰인다니 또 새삼 알게 됐죠. 우리가 편하게 먹는 한 끼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요. 뒤처리라도 제대로 하면 모를까 배달 음식에 쓰인 플라스틱 용기들이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채 버려지고
라벨이나 비닐도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플라스틱은 선별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렵고 결국 상당수가 그대로 버려진대요. 분리배출을 잘 한다고 믿어봤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었네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커졌지만 뒤따라오는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 1인분에 평균 7개가 넘는 플라스틱 용기가 쓰이고요. 1인당 1년에 사용하는 배달용 플라스틱만 해도 1000개가 훌쩍 넘는데요. 1인당 1000개. 편리함이 쌓인 자리에는 결국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더미가 남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다회용기 쓰게 어렵게 만드는 구조, 회수와 세척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용기를 챙겨 들고 나서는 그 짧은 산책이 더 나은 선택이 자연스러운 사회로 가는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에 쓰는 다른 플라스틱 빼고 배달용 플라스틱만 1000개가 넘는다. 아유, 이런 수치는 진짜 충격적인데요. 재활용만 얘기하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용이 안 되도록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최숙자님, 오늘도 생각해 볼 거리 또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요. 기후톡파원으로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생방송 4부에서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글 낭독하잖아요.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도 꼭 같이 보내주세요.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입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글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2분 소리내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 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낭독해 줬으면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도 꼭 알려주시고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 추천해 주신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또 9번째네요. 1월 14일 수요일 9249님이 추천하신 글인데요. 먼저 홍소영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 왜 이 글을 어떻게 이 글을 낭독글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용 작가입니다. 네, 홍 작가님. 오늘 선정하신 글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글은 스테디셀러죠. 황보름 작가의 장편 소설 어서 오세요 효남동 서점입니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동네 작은 서점을 오가며 보내는 그런 일상을 담은 이야기로 큰 사건 없이도 책을 고르고 머무는 순간들을 편안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오, 이걸 읽으면서 서점을 다녀오는 대리 만족을 느낄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소설은 네. 처음인데 홍 작가님이 이 음. 소설을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구이사구님께서 이 장면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휴남동 서점은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희망을 발견하는 서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민준처럼 자기 만족하며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홍 작가님 점점 발음이 정확해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인터뷰하시면서. 그래요. 이 소설 속에 민준이라는 인물이 인상적이셨다는 뜻인데 어떤 점에서 공감이 되셨나요? 네. 민준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막 애쓰기보다는 흔들릴 때는 그냥 흔들리기로 결국 마음을 먹어요. 대신 그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데요. 그게 막 거창한 인생 목표가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일이에요. 크게 음.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그런 태도에 공감이 됐고요. 저도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좀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을 살자. 오늘에 집중하자. 그 오늘들이 모이면 인생이 된다.' 요런 식으로 마음을 잡는 편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불안이 뭐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은 월말에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만 그렇죠. 하면. 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나도 민준처럼 생각하는데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홍소영 작가님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소영 작가님의 글 선정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낭독을 해볼게요. 민주는 이제 그만 흔들리기로 했다. 흔들릴 때 흔들리기 싫으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꼭 붙잡으면 된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커피를 붙잡았다. 마음을 비우고 커피에 집중했다. 마음을 열고 커피에 집중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 어디 내놓기에도 민망한 이런 평범한 생각이 민준에게 꽤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준은 커피를 내리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실력이 늘었다. 커피 맛이 좋아졌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이런 속도로, 이런 마음으로 성장해도 충분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세계 최고 바리스타가 돼서 뭘 하겠는가? 삶을 갈아 넣은 후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아서 뭐 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민주는 지금 자기가 신포도를 포기한 여우가 된 건가 싶었지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표점을 낮추면 된다. 아니, 아예 목표점을 없애면 된다. 그 대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최선의 커피 맛.
민주는 최선만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9249님이 추천해 주신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였습니다. 멋진데요. 목표점을 차라리 없애면 된다.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세상의 모든 민준들이 홍 작가님 포함해서 저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홍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스텔라장입니다. 어떤 날들.